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이어너 처리 슬롯 태깅 주제로 스타벅스 챗봇을 기획하고 제작한 3조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서비스 기획 목적과 시나리오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파인튜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외부로 이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 또 이 서비스로 인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발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기획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챗봇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사이렌 오더가 있는데 왜 챗봇을 만들까 하는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실제로 사이렌 오더를 도입하고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렌 오더는 앱 설치 후에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앱의 최신 버전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의 메시지 분석을 통해 주문 과정을 구현한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챗봇의 경우 사용자가 주문을 입력을 하면 사용자의 주문 문장에서 핵심어를 추출을 해서 인식을 한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카푸치노 그란데 사이즈 따뜻하게 한 잔 주세요라고 주문을 입력했을 때 카푸치노가 음료인 것을 인식을 하고 그란데가 사이즈, 따뜻하게가 온도, 한 잔인 수량임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중요 슬롯 중에 하나는 음료인데요. 이 데이터들은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크롤링을 해오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음료의 용량이나 특수 문자 같은 거를 전처리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음식 목록도 마찬가지로 크롤링을 해와서 전처리한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필수 슬롯에는 시럽과 음료 온도, 음료 사이즈,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음식의 수, 그리고 음료의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는데요.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주문에 필요한 필수 슬롯이 모두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카푸치노, 그란데, 따뜻하게 한 잔. 이러면은 음료와 사이즈, 온도, 수량이 모두 충족이 되어서 음료에 관한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필수 슬롯이 찼을 때에는 더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라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답변을 받아서 주문을 완료합니다. 빈 슬롯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카푸치노 그란데 사이즈 한 잔 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직 이게 아이스인지 따뜻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챗봇이 인식을 합니다. 빈 슬롯이 음료 온도라는 것을 인식을 했을 때에는 그에 맞는 문장을 내뱉습니다. 음료는 따뜻하게 준비해 드릴까요? 차갑게 준비해 드릴까요? 그래서 사용자의 추가적인 답변을 받아서 주문을 완료시킵니다. 그리고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메뉴에 없는 걸 주문을 했을 때 버블티의 경우가 스타벅스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버블티 추가 가능할까요? 라는 문장을 인식했을 때에는 해당 주문의 옵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없나요? 같은 의미 없는 그리고 중요 슬롯이 없는 문장이 있을 때에는 인식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이론적인 파인튜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사용한 핵심 기술은 구글의 버트입니다. 버트는 Bidirectional Encoded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의 약자로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한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코퍼스를 활용을 해서 레이블링이 안 된 데이터를 학습을 한 뒤에 특정 태스크를 가진 레이블 데이터로 전위 학습을 하는 형태인데요. 이 대용량 코퍼스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부분이 사전 학습, 그리고 특정 태스크를 가진 레이블드 데이터로 학습하는 과정이 파인튜닝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어를 활용해 미리 학습된 에트리의 코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앞의 과정을 그림으로 도식화한 건데요. 버트라는 모델이 코퍼스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프리트레인드 버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코버트니까 한국어를 공부한 버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버트, 한국어를 공부한 버트를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의도 분류, 질의응답, 그리고 슬롯 태깅.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슬롯 태깅에 맞게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 과정의 도식도인데요. 사용자의 인풋을 받아서 이게 버트의 사전 훈련 모델을 거치고 미세 조정층을 거치면은 아웃풋이 만약에 미세 조정에서 우리가 목적을 의도 분류로 했다면 아이스 카페라떼 톨 사이즈 한 잔 주세요라는 거는 음료 주문 요청이구나 라고 아웃풋이 나오고 저희 같이 슬롯 태깅을 했을 경우에는 아이스는 온도고 카페라떼는 음료고 주세요는 별 의미가 없는 슬롯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슬롯 태깅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메뉴 주문 개수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슬롯들은 이렇게 음료, 온도, 크기, 음료 개수, 시럽, 시럽 횟수, 음식 개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프리트레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스, 카페 라떼, 톨 사이즈 한 잔, 이거는 토큰화된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벡터로 만드는 인코딩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벡터가 된 토큰들을 이 프리트레인 분류 모델에 넣는데요. 그래서 이 분류 모델이 하는 일은 빈칸 채우기, 문장 순서 맞추기 등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트레인 학습이 완료되면 이 모델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고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즉 미세 조정은 앞에서 보여드린 이렇게 단어가 벡터화된 이 벡터들이 있죠. 이 벡터들을 행렬로 만들어서 이걸 파인 튜닝 레이어를 거치면은 이런 특정한 결과값이 나와요. 이 특정 결과값을 다시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모델의 최종 아웃풋을 뽑아냅니다.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치면은 각각의 이 단어가 이 특정 슬롯에 태깅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카페의 경우는 음료열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였죠. 그러면 이럴 때에는 카페는 음료에 태깅이 되고요. 아이스의 경우는 온도열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여서 온도에 태깅이 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은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저희는 크롤링을 사용을 해서 실제 프랜차이즈 메뉴를 긁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주문하는 문장 틀을 제작한 뒤에 코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확대를 했는데요. 멘토 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데이터 양이 약 10만 개 정도의 문장이어서 해당 슬롯이 전부 존재하는 문장부터 없는 문장까지 직접 호문을 돌려서 랜덤으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언어 모델인 버트의 경우에는 자연어 인식은 가능하지만 자연어 생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답을 자기 혼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문을 통해서 주문 시나리오 설계 및 예외 케이스 처리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작 계획입니다. 주문 시나리오 설계, 그리고 데이터 구축,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파인 튜닝 모델 훈련을 한 뒤에 이걸 가지고 웹과 연결을 하여서 웹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금 더 수정할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 배포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한 웹 구현 툴은 플라스크인데요. 플라스크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챗봇의 경우에는 주문을 받는 간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고를 사용하기에는 무겁고 기능이 많아서 가벼운 플라스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크의 엔지로그를 통해서 로컬과 외부를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그마를 사용을 해서 UI 디자인을 했는데요. 피그마는 웹 브라우저 기반의 디자인 툴입니다.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프로토타입을 제작 가능해서
팀원들이 한 번씩 다 재미있게 시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협업이 가능하고 라이브러리의 개념이 있어서 체계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그마로 만들어진 디자인을 HTML과 CSS를 사용해서 외부로 구현시켰습니다. HTML은 문서와 문서를 연결시키는 마커 번호이고 CSS는 HTML로 만들어진 문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구조화된 문서를 작성한 후에 시각적인 효과로 웹페이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도식화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나리오와 내용이 조금 겹쳐요. 그래서 일단 챗봇을 시작하고 주문을 받은 다음에 필수 슬롯이 모두 차 있으면 추가 주문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문 완료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한 것입니다. 오른쪽은 저희가 데이터 수집부터 어떤 파일을 돌려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이 결과를 얻어냈는지에 대한 도식도예요. 그래서 데이터 크롤링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텍스트 파일을 생성을 한 뒤에 이거를 prepare data py라는 파일을 돌려서 토큰과 태그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토큰의 경우에는 저희가 머신러닝을 돌릴 때 그 데이터에 속하는 부분, 태그는 그 타겟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train, validation, test set으로 나눠요. 그래서 train과 validation set을 사용을 하여서 train py를 통해서 미세 조정, 앞에서 말씀드린 fine tuning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된 모델을 다시 테스트 셋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에포 스코어 검증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희의 경우 0.99로 충분하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모델을 웹과 연동시켜서 챗봇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챗봇 하나만 하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대시보드 페이지, 메시지 페이지, 여기에 챗봇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주문 목록 페이지, 주문 고객 페이지, 그리고 스타벅스 매장 위치와 얼만큼 주문 대기 번호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지도, 이런 페이지를 대시보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연 이미지의 예인데요. 명령어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주르륵 나오고 이 명령어 중에서 음료를 입력하면 주문할 수 있는 음료가 다 나옵니다. 이거를 시연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우의 수가 음료 한 잔만 주문을 하는 경우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톨 사이즈 이러면은 모든 슬롯이 충족이 됐습니다. 온도와 음료 이름과 사이즈와 그리고 수량, 그 경우에는 이게 음료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시럽을 추가할까요? 라는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경우에 주문이 완료됩니다. 이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는 음식만 주문할 경우입니다. 블루베리 마카롱 1개 주세요. 이럴 때는 음식 이름이랑 음식의 수량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과 음료 두 개를 주문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블루베리 마카롱 1개, 음식 이름과 음식 수량이 들어갔고요. 따뜻한 오늘은 커피 풀 사이즈 1잔, 음료 온도와 이름과 사이즈와 수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필수 슬롯이 모두 충족이 되었고요. 음료가 있다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음료에 시럽을 추가할까요? 라는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수 슬롯이 없는 랜덤한 문장의 경우에는 슬롯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료 혹은 푸드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라고 나오고 재주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시럽을 추가할까요? 물었을 때 대답이 예로 나오면은 이 시럽의 종류와 펌프 수를 다시 입력값으로 받아서 주문 완료를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실행을 하지 못했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프라푸치노 같은 아이스만 주문 가능한 음료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바치 프라푸치노 그란데 사이즈 되나요? 라고 주문을 했을 때 음료 온도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스인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스라고 넣어줘야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버전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 버전이 통합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고 이 경우에는 주문 완료될 경우에 주문 확인을 모두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블루베리 마카롱 1개랑 따뜻한 오늘의 커피 톨 사이즈 1잔 주세요. 같은 시나리오지만 이렇게 푸드에 블루베리 마카롱이 들어가고 수량의 1개가 인식이 되어서 들어가고 온도와 음료 수량, 음료 이름, 음료 사이즈에 각각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문을 완료하시겠습니까에 아니요로 대답했기 때문에 다시 주문 받는 게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명령어를 실행해 본 건데요. 이거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팀원 이름까지 명령어에 넣었어요. 그래서 팀원을 입력을 하면은 저희 팀 이름들이 나오고 각각의 팀원 이름을 입력을 하면은 이메일과 깃헙 주소와 각자 이번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을 보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타벅스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기대 효과는 일단 소비자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요. 조금 더 주문 방법이 쉬워짐으로써 인해서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규 고객 유입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 소개를 마지막으로 하자면요. 저는 발표와 총괄을 맡은 팀장 이슬이고요. 박미나 팀원분이 챗봇 알고리즘과 보트 모델링을 맡아주셨습니다. 정아림 팀원분이 웹코딩과 PPT를 만들어주셨고요. 오승훈 팀원님은 웹코딩과 크롤링을 맡고 신일철 팀원님은 기술 총괄을 맡아주셨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혹시 주문 완료라고 쓸 때 네. 결제 방식은 구현을 안 하셨던 거죠? 네, 아직 저희가 그 단계까지 가지를 못해서 이게 생각보다 한번 되묻고 다시 답하는 과정이 구현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 끝나고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무디 같이 아이스만 가능한 것들을 따뜻하게라고 적으면 오류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뜨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예요. 아직 그냥 주문이 됩니다,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더 없으시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